여자들 이런 행동하거나 이런 말을 했을 때 남자가 다 도망가요. 반대로 여자가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하잖아? 남자가 한 트럭이 옵니다. 싫다는 남자 없어요.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반드시 걸러야 되는 이성 스타일,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너무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썸 타는 단계에서 썸 타고 연애하고 그 다음에 교제잖아. 근데 이 과정 없이 처음부터 썸 탈 때부터 다 알고 싶은 건 사실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피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약간 우회전해서 가도 좋아. 근데 전공법으로 가는 여성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가 들었을 때에는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야. 일단 물어볼 수는 있어, 말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돈이라는 건 이 여자가 내 돈 보고 만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네. 집 있어? 차 있어? 이런 거. 반대로 여자가 묻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남자가 나 강남에 집 있잖아요, 40평대. 대출은 한 20% 껴있고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 별로잖아. 그렇지 않아요? 굳이 얘기 안 해도 결혼할 거 아니거든 아직. 근데 여자가 너무나 대놓고 돈 얘기를 한다거나 어떤 소비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건 남자로 하여금 그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또 하나는 혹시 얘 속물 아니야?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속물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에서의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노골적으로 상대에게 표현했을 때에는 거부감입니다. 일단 이건 호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너무 확신에 찬 멘트를 하면 별로인 것 같아요. 남자가 아직 이 여자를 송식으로 교제할까? 결혼 전제로 만나볼까? 고민 중인데 혼자 들떠가지고 이 남자랑 사귀고 있어. 이미 결혼했어. 어디에 살고 있어. 이런 식의 스탠스나 말투나 행동은 남자를 도망가게 합니다. 질리게 해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담이 조금 더 나아가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집착. 집착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확률상. 그러나 대다수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너무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남자가 나한테 3번 다 애프터를 했고 만났고 대화했고 이제는 그 남자가 나한테 확신을 줘야 되는데 왜 확신이 안 주죠, 대표님? 여성분들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아직 확신이 안 선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냥. 공식이 어딨어. 3번 만나면 교제라는 게 어딨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남자가 호감이 있어서 여성에게 잘하는 건데 여성이 착각해. 얘 나한테 꽂혔네? 그래, 잘해봐. 한번 네가 노력해봐. 이런 스탠스를 누가 좋아합니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탠스 아니에요. 그죠?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교제가 시작되고 서로 너무 좋고 너무 핫하고 서로 같이 바라보는 방향성이 똑같았을 때에는 그런 장난은 쳐도 돼. 오빠 나한테 잘해봐. 나 진짜 괜찮은 여자야. 이런 건 괜찮아. 그런데 이제 사귀려고 하는 단계에서 여자가 딱 갑의 위치에 서가지고 근데 네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 먼저 했지? 해봐 어디. 이런 건 너무 별로라는 거지. 남자도 부담스러워하고 다 도망갑니다. 이런 행동하면 절대 안 돼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가 마인드를 갖춘 분들은 특징이 내가 일하는 거에 집중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자친구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지. 지금 중요한 100억대 막 프로젝트 하고 있어. 근데 여자친구 전화 2-3번 왔어. 급한 일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합리적으로 이 부분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생사가 다른 건데. 근데 이런 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왜 연락 안 해, 오빠? 이런 거. 근데 사실 남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사업가다 보니까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중요한 업무가 준비되어 있으면 극도로 예민해지거든. 왜? 일을 잘 해내고 싶으니까. 그랬을 때 내 어깨 위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라 내가 단지 이 순간에, 일하는 그 순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걸 떠올릴 수 있는 그 타임은 아니라는 거지. 이런 마인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끝내놓고 조금 내가 정서적으로 시간이 날 때 그때 전화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내가 롱런할 수 있겠지. 근데 남자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피디님은 어떠세요? 막 바빠 죽겠어. 텀이 없어. 그럼 여자들이 그러거든. 화장실은 가잖아.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이 있잖아. 바빠서 숨 안 쉬어? 숨을 쉬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 맞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 그냥 미안해 하고 좀 풀어질 때까지 좀 사과하고 싸우기 싫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 안 만나죠.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남자분이 계속 내가 미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감정, 여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않고 계속 징징거려. 예를 들어 징징거리는 게 날 더 사랑해줘라는 징징거림이 아니라 이 남자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했을 때 그걸 들어달라고 막 징징거려. 그럼 어때요? 마음이 식어. 계속 미안하다, 괜찮다, 달래주고 물론 나를 좋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겠거니 이해는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권리가 주장이 되면 어때? 쉬워. 그때는 마음이 화사삭 식는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의 각자 사회적인 지위야 레벨과 그 가치가 다르잖아. 근데 만약에 그 남자가 가치가 없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그럼 그 여자가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반대 입장도 똑같아. 근데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 전문직이야. 법조인이거나 의료인이야. 재판 중이야. 근데 예를 들어 남자가 자기 패턴에 맞춰서 여성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 그럼 어때요? 못 만나죠 그것도. 그때 와사삭 식는다는 거야. 반대인 경우도 똑같아. 요즘에는 남자나 여자나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일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높은 것 같아. 그리고 보통은 사람들은 좀 끼리끼리 만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 그 중에는 나보다 조금 더 자상한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나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성향의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를 조금 비위 잘 맞추는 남자. 유형은 다양하거든. 맞아. 근데 우리가 다 슈퍼맨이 될 수가 없거든요. 돈도 잘 벌고 여자한테 달콤한 말도 해줘야 되고 플러팅도 해야 되고 자상해야 되고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다 알아서 헤아려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여자들이 사실 감정형 약간 F 성향이라고 하나? 감정형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는 여자가 내 여자친구다 라고 생각되면 감정이 확 싹 식어버려. 그리고 그런 여자들의 유형은 뭐냐면 내가 말할 때마다 뭐라 그래? 넌 T라서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또 한다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MBTI는 MBTI일 뿐이거든. 근데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 맞춰줄 마음도 있어. 근데 그 여자가 말끝마다 넌 T야.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 넌 T야. 너무 차가워. 너 혹시 T야? 이걸 주구장창 남발하는 경우에 어때? 안 되겠다 얘는. 사실 MBTI 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F형들은 언제나 피해자야. 자기가 막 상처받았던 얘기들을 막 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면 무슨 얘기도 하는 줄 알아요? 자기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줬는데 헛다리 짚는다고. 내가 그래. 그럼 말을 해주면 되잖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야. 난 이렇게 해주면 좋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입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해. 이 정도까지는 남자가 센스 있게 알아줘야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래. 부모도 몰라. 하다못해 내가 아기를 낳지 내 아이도 내 마음 몰라. 나도 그 아이의 마음 몰라. 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린 성인이잖아. 이성적인 사람들이잖아. 대화를 해야지 알지. 근데 너무나 그렇게 감정형으로 얘기를 하고 감정 효소를 하는 여자친구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소리 들으면 와 얘랑은 끝까지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게 그리고 주눅들고 눈치 보게 만드는 행동이거든.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면 뭐 되는 줄 알아요? 가스라이팅이 돼. 맞아.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늘 그런 유형의 끝이 뭔 줄 알아? 늘 남자친구면 남자친구, 친구면 친구 탓을 해. 너 때문에 내가 이러잖아. 미치겠다. 그래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순간 바로 감정이 식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MBTI 얘기 꺼내지 마. 필요 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 안 그래요? 너는 F라서 좋고 너는 T라서 좋아.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 어떤 거든 뭐 좋은 건 없고 나쁜 건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면이 보여. 그럼 좋아. 그럼 좋다라고 얘기해. 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해줘라.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맞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자꾸 하잖아. 주입식으로 하잖아. 그럼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따라해. 언어가 너무 예민하거나 까다롭거나 크리티컬하면 사실 상처받는 건 배우자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대화의 스킬, 그 다음에 말투,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결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1차적으로는 인성인 것 같아. 성품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모호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인간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 사람의 미래 가치나 그 사람이 현재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미래 가치, 가치주라고 얘기하나요?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밀어주고 싶을 것 같아. 여자로 하여금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고 함께 우리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자는 아마 결혼을 결심해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여자도 채우려고 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잠깐 연극하듯이 살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 50년, 60년. 어떻게 보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의 부모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또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배려심이 1도 없는 사람이 있어.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나는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인드의 사람도 있거든. 결혼 전에 그거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 그 체크를 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시댁에는 뭐 100만 원을 보내. 근데 우리 집에는 뭐 100만 원을 보내. 근데 남편이 얘기하는 거야. 왜 똑같이 보내? 버는 게 다른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결혼 몰라요? 모르기 힘들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가장 치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돈에 얽혀 있으면 굉장히 치사해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손해볼 마음,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된다. 그러나 손해를 단 1%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결혼과 동시에 내가 뭔가를 얻고 싶다. 이런 마인드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러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어떤 합쳐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만 보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건 예를 들어 요즘에 돌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여성은 초혼이야, 남성은 돌싱이야. 둘이 너무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할 수 있어. 경제 가치관, 그다음에 생각하는 마인드 이래 너무 잘 통해.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외모도 내 스타일이야. 그럼 연애할 수 있잖아. 그런데 부모가 절대 반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시련이 한번 온다라는 거야. 이 결혼이라는 거는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외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 대해서 저는 한번 그거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어요. 내가 확고하게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내 능력이 있거나 예를 들어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럼 애초에 시작은 하라는 거지. 근데 그럴 자신이 없어. 근데 그 사람과 연애는 좋아. 이럴 때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한번 체크해야 돼.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대를 위해서. 그렇잖아. 서로에게 상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서만 결혼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결혼할 때 난 이것만 본다 하는 것들 있으셨어요? 피디님은 어떤 거 보세요? 하나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네, 여러 만 가지 가지. 아니에요? 만 가지? 한 가지까지는 아닌데 취미가 취미? 좀 같았으면 좋겠고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걸 좋아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대화가 없고 그다음에 호응이 좀 없고 리액션이 없고 이런 남자들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남자랑 연애하는 여성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그거야. 남자가 너무 호응을 안 해줘요. 재미가 없어요. 심심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다른 조건들이 훨씬 좋다면 재미있는 친구들한테 찾아. 재미있는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한테 가끔 스트레스 풀어. 남편한테 재미까지 요구하면 어떡해. 완벽한 육각형의 남자가 세상에 어딨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우선순위로 보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한 파악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선호해요. 그래서 제가 인성 봐라 라고 얘기했던 것도 성품을 봐라 얘기했던 것도 좋을 땐 한정없이 좋지만 위기의 순간들은 오거든. 연애할 때도 오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위기의 순간 싸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거는 그 사람의 고유 인성에서 나오는 것 같아. 이거를 막 싸우자라는 식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려는 사람도 있고 뜯어 고치려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사람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변해요.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소리 해줘. 잔소리. 잘 되라고. 근데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귀 막잖아. 맞아.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해주는 말이구나. 내가 그럼 고쳐야 이런 사람은 없을걸? 10%도 안 될걸? 그지 않아요?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그 잔소리 듣고 싶지. 고치고 싶지. 그런데 그게 도를 넘어서 나를 완전히 개조한다라는 느낌 받으면 어때요? 그 사람한테 나의 인생을 올인하고 싶지 않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연인녀로 봐줘야지. 그지 않아요? 피디님. 있는 그대로의 피디님으로 봐줘야 서로가 행복한 거거든. 그리고 이 부분은 안 맞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서로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갖춘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건 행운이에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치명적인 단점, 크리티컬한 부분을 찾았다. 그러면 그건 결혼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은 기본적으로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의리 있게 함께 갈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가치관,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기본적인 인성, 그리고 두 분이 분쟁이 났을 때,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췄는지, 그리고 경제 개념도 어느 정도 맞는지,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반드시 결혼 전에는 이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자존감이 좀 낮아서 항상 자기가 의뢰 연애를 하는 친구들 있잖아. 누구를 만나도 항상 의뢰 입장에 미안해, 고마워 이런 좋은 표현도 있지만 항상 이거야. 제가 쟤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나를 만나는데 이런 스타일 있잖아. 이거는 결혼을 해서도 문제인 것 같아. 왜? 의지하려고 하니까.
모든 순간 감정 공유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이 사람한테 항상 보호자 느낌으로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스탠스는 사실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조금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나한테 의지하고 감정적으로나 내지는 감정 기복이 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피하려고만 하는 스타일 있잖아. 아, 나 몰라, 그런 거 몰라,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이런 유형이다 라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좀 피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결혼 전에 미리 알게 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결혼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 좀 드린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